안녕하십니까. SBS 비즈 이영진 자문형입니다. 오늘 주식의 발견을 시청해주시고 오신 분들도 반갑고, 기존부터 저와 함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요즘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슬기롭게 그리고 또 현명하게 극복하고 계시는 그 가족분들부터 시작해서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본방 사수해 주셔서 항상 본방 시청 꼭 잊지 않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그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 제가 그 1월 2일부터 사실 이제 되게 첫 브리핑 때부터 강조드렸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이제 방송이 일정이 있으면 그 전부터 제가 어떤 컨셉으로 이제 또 이번에 방송을 해야 될지 사전에 이제 구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실은 모두 공유를 드리는 그런 입장이라고 좀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총취합해서 또 방송에 안내를 드리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본방송 쪽에서 보셨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 계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모두 다 살펴보실 수 있고, 또 이제 패밀리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으로 운영을 같이 하시는 그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항상 먼저 살펴보실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한번 인지해 주시고,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들 쭉 한번 브리핑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제가 가장 그 중요하게 봤던, 이번에 CES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야기들, 피지컬 AI 이야기들 쭉쭉 설명드릴 때, 우선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어요. 그죠? 이 엔비디아의 생태계, 현대차의 피지컬 AI, 이게 연결되는 이 알고리즘, 메커니즘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강했었고, 그리고 원래 대장주인 이 테슬라 이야기, 그죠? 테슬라 이야기들 쭉쭉 드릴 거고요. 옵티머스 이야기들, 그리고 중국의 또 휴머노이드 이야기들도 방송에서 막 다뤘었죠. 그래서 이런 그 주요한 어떤 글로벌 그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서 이제 부품이나 로봇 밸류체인까지 연동되는 그 역할 분담 구조로 봐야지 전체 그림이 좀 보이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CS 2026에서 가장 분명해진 그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자면은, 엔비디아의 풀스택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 되어버렸다. 그죠? 엔비디아는 이제 GPU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고 이미 다 알고 있죠. 쿠다 생태계부터 전부터 설명드린 것도 있고, 아이자 로봇 플랫폼이, 그리고 또 그 옴니버스에 대한 어떤 디지털 트윈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모스 같은 물리 AI용 기초 모델까지 전부 묶어서 이거를 한 세트로 봐야 되는 그런 구조를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CES 현장에서도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이겁니다. 현장에서도 이렇게 그 이슈가 정말 많이 됐었잖아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산인해가 정말 이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다라고 제가 브리핑 막 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CES 현장에서도 그래서 현대차 이슈가 되게 많이 나왔고, HD 현대, 그 다음에 GM이나 캐터필러 같은 글로벌 제조업이나 이제 모빌리티 기업들이 이 옴니버스에 대한 기반으로 해서 이 공장에서 어떻게 하죠? 현장 디지털 트윈을 하고요. 아이작 기반의 로봇 자율주행 개발 사례를 지금 현재 경쟁적으로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에서 정말 많이 돌아가고 있구나. 과거에 젠슨왕이 얘기했던 내용이 지금 현실화돼서 CES에서 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나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GPU만 사서 AI를 한다? 이건 옛날 얘기다. 그래서 옴니버스에서 학습하고 아이작에서 움직이고 또 시뮬레이션에서까지 돌리는 이 진짜 기본 전제가 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좀 현대차 그룹들이 각광을 좀 더 받았던 것 같아요. 현대차는 이번 CES에서 확실히 AI 로보틱스 전략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연 3만 대에 대한 로봇 양산을 목표로 하고 공장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SDF 이야기들 드렸고, 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까지 한 번의 그림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공장이 아니라 이제 A 차를 만들고 B 차를 바로 만드는
그 코딩을 바로 입력값을 바꿔가지고 바로 시스템이 전환돼가지고 진짜 이제 스마트 팩토리, AI 팩토리 형태로 나아가는 이 과정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옴니버스 생태계 아이작이라고 하는 그 기반 물리 AI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다는 그 청사진이 되게 많이 보인 그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CES에서는 확실히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던진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했다. 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리포트 링크, 그죠? 이 CS 피지컬 AI 대세다를 간략하게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리포트는 여기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다 링크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운동메달 이렇게 세세한 내용들 쭉 살펴보실 수 있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피드백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후 리뷰를 계속 드린다. 예, 좀 구체적인 어떤 피드백들을 추후에 계속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탠바이를 계속 하셔야겠죠. 그죠? 계속 하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린 게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개발을 또 총괄하고 있는 제코우스키라는 그분의 그 로봇 시장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로봇 시장 자체는 지금 현대 자동차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게 가장 이제 포커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더 이상 EV 회사가 아니다. 예.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현대차에도 그 개념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이 좀 더 크긴 하죠. 당연히 훨씬 더 크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오늘 영상에서 다뤄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단순 반복 작업만 대체해도 기회는 상상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저는 여기에서 경제적 효용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들어가서 걷고 재주 부리고 영상용 퍼포먼스 하는 로봇들은 이제 산업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보는 상용화의 기준 자체가 뭐냐면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신뢰도와 그리고 내구도, 이 두 가지를 뽑았어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대처를 하려면 사람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사람보다 오래 버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방향 차이가 조금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동작을 얼마나 비슷하게 흉내내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는 반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실제 생산 라인에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슈퍼 휴먼이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슈퍼 휴먼에 대한 어떤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에 주가가 현대차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린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제가 좀 여기에서 방송 외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을 어떻게 더 전달해 드리면 될까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강한 파동이 나왔어요. 제가 이날에도, 그러니까 연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날에도 이 강한 파동이 나오는 이날에도 계속 브리핑을 계속 드렸는데, 참고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릴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지능 쪽에서는 구글의 딥마인드와 협업을 한다. 그죠? 구글의 딥마인드와 협업을 하면서 기존 로봇공학에서 풀리지 않던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다. 그래서 움직인다만 정점이 아니라 이제 생각하고 판단한다 라는 진짜 피지컬 AI의 이상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이제 그룹 차원의 이제 상징적인 협업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산업 논리에 따른 어떤 선택이라는 점을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룹 결정이, 그래서 그 그룹에 대한 결정이 밸류 체인으로 뻗어나가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 중심점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이 현대모비스예요. 그죠? 현대모비스도 그래서 주가가, 꿈틀꿈틀 연초에 하다가, 결국에는 같은 날, 추가 판단이 강했고, 또 오늘 이게 지금 대체거래소까지 포함하면은, 오늘 8% 또 추가 파동이 나오고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기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매집을 해서 모아가서 가치를 계속 평가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이에요. 예, 투자자들한테는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 기업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인데 놓쳤어요. 그럼 놓쳤을 때는 이 상당 구간에서는 만약에 매크로 변수가 있어서 눌릴 것이냐, 아니면 버틸 것이냐는 첫 번째를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매크로 변수가 좀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있다, 지향점이 있다. 그러면 섹터에 대한 재료값이 얼마만큼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적으로 그렸던 그 밸류 가치, 밸류 가치에 부합할 수 있는 게 맞네, 역시나 맞네라고 하면서 진입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 단기라는 게 그냥 수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급의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삼박자들이 좀 어우러져서 사고를 미리 하고 있어야 사실 괜찮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 지지선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의미 있는 지지선들이 반복되면 모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때도 리포트, 이때 상방에 올라 있는데도 이때 리포트를 또 드리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또 추가 파동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주가가 눌려버리면 이 의미 있는 지지선들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모아갈 관점이 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잘 모았던 분들이 만약에 단기적인 어떤 퍼포먼스만 봤다 해서 익절, 아니면은 난 더 끌고 갈 거야 라고 하실 때는 일부만 익절하시면서 더 추세를 추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다 양쪽 방법 다 좋다고 봐요. 왜냐면 투자자 성향에 따른 투자의 판단이 본인에게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익절을 했는데 다시 여기에 눌렸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을 살려간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기회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항상 100% 올바른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 방향성을 볼 줄을 아느냐는 사실 여기서는 정답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초부터 강하게 브리핑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 2028년에 본격적인 어떤 양산을 좀 로드맵을 계속 꾸리는, 그래서 아틀라스용 프로토타입 라인을 지금 설치하고 돌아가는 기계들 막 나오더라고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토나 이제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시작할 그런 현대모비스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탑라인이구나 라고 해서 리포트를 그때 당시에는 드렸고요. 지금은 또 리포트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죠? 지금은 또 LG 이노텍 쪽으로 동메달을 이제 안내드리면서 다른 관점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사실, 그러니까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같이, 여기 보시면 1월 2일에요. 예, 연초에 바로 9시, 오전 9시에요. 그죠? 9시 50분에 로봇 공학의 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있는 진펜이 이야기를 했던 얘기를, 예, 제가 대입해서 계속 같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엔비디아에서 이야기를 한다.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제부터 정말 매년이 로보틱스의 해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CES에 대한 힌트를 미리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 내용이 정말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내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브리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은 사실은 좋지 않을까.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로봇 쪽의 기타 종목들 있잖아요. 예, 기타 종목들, 과거의 대장이었던 사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종목들은요, 어떻게 보면 CES에 대한 재료를 선반영한 건 맞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고, 대신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상투 지점에서 진입은 당연히 안 되죠. 대신에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최근에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등, 그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요쯤인가? 그죠? 이쯤에 그 로봇 쪽의 이슈가 12월에 그 CES 쪽으로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도 계속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로봇 손, 햅틱 이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원익홀딩스 보셔야 되는 걸 아시죠? 하면서 같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항상 그 트렌드 섹터의 기준점은 이 장대 양봉의 그 중단이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장대 양봉을 하회하지 않는 조건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물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만약에 놓치셨더라도 이런 눌림을 기다리실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공략을 하셔가지고 또 뒤늦게 보셔서 질문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는 이 자리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상한가 거의 끝에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 그러니까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시야가 맞느냐를 중요시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도 엄청난 시세가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CS 재료가 소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4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엑시트를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는 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보다 사실은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찍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다 근처에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 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죄송하지만 지금 실적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조정 이후에 다시 눌림, 그리고 다시 반등, 이 과정들을 걸치는 과정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현대차는 CS에서 드라이버가 강하게 걸렸으니까 이 현대차 그룹 향으로 나오는 이 밸류 체인만 보시는 게 맞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 CS 내용 이후에 이 현대차 밸류 체인에 대한 내용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예, 강조를 드렸던 그 과정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1월에 보시고 또 이제 1월 2일에 쭉쭉쭉 피지컬 AI 시대다 하면서 쭉쭉쭉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제가 현대차, 기아차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면서 삼성증권이 리포트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하면서 쭉쭉쭉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때 여기만, 예, 여기 밸류 체인만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이렇게만 보시죠. 이렇게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자, 1월 2일에 보시면 그러면 여기였단 말이에요, 자리가.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12월 초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또 신뢰에 있는 그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아닙니다. 다시 눌려잖아요. 눌림이 근데 좀 짙게 나왔네요. 이번에 장대 양봉 하단까지 눌림이 나오고요. U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돌림이 나옵니다. U자형 패턴으로 돌림이 나오죠. 그렇죠? 자, 돌림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U자형 패턴으로 돌림이 나올 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요, 윌리엄 오닐의 컷 패턴이 맞거든요. 그때 여기서 제가 거래량이 다시 마르는 거, 거래량이 다시 증가했다가 말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 패턴을 확인하세요 라고 했던 거,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장대 양봉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패턴들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제 U자형 패턴에서 손잡이 모양은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도 U자형 패턴이 견고하게 나오면서 이 전고점들을 강하게 뚫는, 예, 이런 시세가 나오는 이런 자리였단 말입니다. 현대차가. 그런데 제가 연초부터 브리핑한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가 일주일 스윙으로 가져가는 자리 중에서도 되게 좋은 자리라는 겁니다. 다시 재료가 만들어지고 다시 이제 이 쉬었던 섹터의 대장이 다시 가는 과정들. 예, 그래서 조선 쪽도, 제가 조선 섹터도 지금 눌려있는데요. 한번 반등 나왔잖아요. 다시 눌리는데 여기 지지가 의미 있는 지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모아가시는 관점은 좋아요. 천천히요. 이렇게. 근데 오늘 보시면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조선 쪽. 그쵸? 그래서 조선 쪽에 제가 HD 현대중공업 쪽도 공시가 나왔는데 추가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상승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처럼 과거에 쉬었던 섹터가 대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뭔가, 그래서 그 성장 모멘텀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거에 뭔지를 살필 수 있는 눈을
그 시야를 기르셔야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좀 살려가면서 모멘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과정일 수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연초 이후에 1월 7일에 장대한봉이 나올 때 그 CS 이야기 쭉쭉 다시 드리면서요. 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죠? 진짜 이 관련된 이야기들 더 드리면서, 그죠? 더 드리면서 그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더 많이 다뤄드렸고, 이 이후에도 이때 오전이었는데 이 이후에도 추가 파동이 되게 강하게 또 나와버리는, 그래서 장중에 그날만 15% 16% 이렇게 올라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밸류 체인들은 또 어떤 걸 봐야 되는 건가? 과거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네, SPG 같은 거. 네, SPG 현대차 이슈로, 현대차향 이슈로 올랐던 거 있잖아요. 자, 보시죠. 이게 장대양봉이 한번 이렇게 출현했다가요 다시 눌리잖아요. 그렇죠? 눌리고 좀 강하게 눌렸는데 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날 오전에만, 이날 너무 이제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SPG는 단기적 관점으로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그래서 10% 반동이 나왔었고요, 그날 당일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주도주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링크 솔루션이죠. 이 링크 솔루션도 그날 바로 1월 7일 수요일에 오전에, 예, 오전 자리에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가 기록되는, 그리고 또 추가 파동이 나오는 이 자리들.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추가 파동, 이 공식들 있잖아요. 이 공식들에서 이제 남은 물량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단기적 그 수익 관점으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지만, 사실 재료의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이런 밸류 체인들을 알 수가 있다면은 조금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는 전략들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제가 1월 7일에 보시면 일단은 쭉쭉쭉 설명드리는 거예요. 링크 솔루션은 하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죠. 마지막 이제 타이밍이 오후 한 1시 40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죠? 마지막 타이밍으로,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링크 솔루션이 프린트 하는 회사이지만은 로봇, AI, 데이터 센터, 방산, 반도체, 항공, 우주, 모빌리티까지 이게 다 쓰이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부 자체 개발했고 하면서 쭉쭉쭉 설명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라고 설명드리면서, 그렇죠? 이슈가 있어요 라고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쭉 드리고, SPG 타점 이후에 이것까지 같이 공략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예, 그러면 보시면 시간 흐름상으로 보시면 오늘 말고 이때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았고요. 여기선 추격 안 해도 다시 눌려줄 거예요. 다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1시까지. 네, 1시까지예요. 여기 보시면 1시 시간대까지, 그리고 2시 이후부터 쭉쭉 올라가더니, 예, 2시 반 사이, 그죠? 기사가 쫙 나오면서 기다렸던,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기사 이전에 잡을 수가 있느냐, 그죠? 뉴스가, 이슈가 집중되기 이전에 우리가 공부를 미리 했었더라면, 미리 노력을 했었더라면 이런 종목이 보일 수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 대부분 또 뉴스에 사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만약에 사서 반대로 이렇게 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이 변동성이 되게 큰 자리거든요. 상한가 이후에 나오는 변동성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밴드를 어떻게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여기 밴드에서 익절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근데 재료가 너무 세니까 죽지를 않네요. 그죠? 또 올라갈 모멘텀을 다시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추가 가이드는 안 드리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너무 이제 사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1월 7일에 상한가 진입 모두 축하드립니다라고 저희가 막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행복했던 어떤 순간들을 맞이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사실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오를 때에 저희가 브리핑 드린 내용 그대로 기사가 나왔으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부품 25종 성능 테스트가 통과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기사 제가 오후 2시 이후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상한가 간 이유들을 쭉쭉, 그렇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미리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같이 설명을 드렸는 건데,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현대차 쪽 이야기도 많이 드렸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이쪽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삼성전기 쪽이 메인픽으로 드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황당한 거는 항상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아실 거예요.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서도 제가 브리핑을 쭉쭉쭉 드리는 종목들, 섹터들은 좀 유망하니까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근데 이 설명을 엄청 많이 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시간을 상담 시간으로 쓰긴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제가 패밀리 포트폴리오를 다 보고 남는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거의 잠자는 시간까지, 미장까지 제가 같이 하니까 엄청 쪼개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개인적으로 좀 물리신 거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되게 많이 설명을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제가 그 와중에도 그래도 유망 종목들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종목들을 설명을 드려요. 같이. 네, 설명을 드려요. 그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오늘 보시면 추가 파동이 나와가지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단에서 좀 높게 올라와 있다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있는 지지선들이 나오고 이게 정말 주도주 요건에 맞느냐라고 퀘스천이 붙었을 때 제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향 지금 이슈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자율주행 이야기 나오면서 어떻게 했죠? 그러면 테슬라가 가능할까? 라고 퀘스천이 붙으면서 매물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테슬라가 좀 빠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왜 아닌지 방금 오늘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덩어리 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지금 나눌 필요는 없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엔비디아가 GPU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VS라고 해서 대항마가 브로드컴이 갑자기 등장을 했었잖아요. 전부터. 근데 이제 브로드컴도 좋지만 커스터마이징 되는 게 좋지만 엔비디아가 대장은 맞고요. 이쪽 시장도 성장은 맞네요 라고 하면서 제가 예전에 뭐 ISC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또 이수 스페셜 이스페타시스 뭐 등등 관련된 종목들을 뽑아드리고 그 종목들이 다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브로드컴은 그러면 캐파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성장을 같이 해가지고 한 전체 시장의 한 15%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다. 예,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쪽이에요. 엔비디아. 그 중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AMD 뭐 등등이 있는데, 엔비디아 이슈가 이번에 또 CES에서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AMD 주가가 다시 또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의 흐름, 그 다음에 그 대장과 같이 성장하는 이쪽 그 바운더리까지는 보는데, 그 개념이 크냐 안 크냐, 그 개념이 엄청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개념인지 섹터인지, 그래서 KPX 증설을 계속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애인지, 예, 그런 개념으로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항상 그래서 대장을 먼저 같이 생각하자. 그래서 그 테슬라는 당연히 대장이고 삼성전기와 연동되는 이야기를 사실 그 전부터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이제 현대차 이슈를 같이 다뤘고 먼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테슬라, 예, 테슬라 이슈를 다루는데, 제가 테슬라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 이제 저점에 잘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변수가 있고 다시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과정이 자율주행 FSD와 당연히 뭡니까? 네, 옵티머스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스페이스X 상장 이슈, 예, IPO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 요런 것들. 그래서 500달러 근처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눌리고 있어요. 이 눌리는 과정에서 숫자가 약간 꺾였었다, 이 이야기는 EV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도량, 단순히 또 인도량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닝에서 잠깐 미스가 살짝 난 건데, 살짝 난 거를 조금 과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FSD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깔아서 자율주행 쪽도 그쪽 시장을 장악해야 되는데, 인프라가 많이 깔리지 않으면 사실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성과 캐파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그 경쟁이 지금 치열한데 지금 보시면은 안 되겠네.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조금의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이 인프라를 더 깔아야지 라고 하면서 가격을 다시 낮춰버렸어요. 그러면 인도량이 26년에 방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죠? 방어가 된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다가도 그래? 그러면서 이때 다시 잠깐 오르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나?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젠슨왕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테슬라 스택이 세계에서 가장 어떤 진보한 자율주행 스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러니까 이미 엔드투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꽤 확실하고 그 AI가 이제 추론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 첫 번째 사실에 비하면 다소 부차적인 문제다. 그리고 결국에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테슬라의 FSD를 추론 AI 이전 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난 세계 최고 수준의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엔드-투-엔드가 그러니까 카메라 영상, 이 카메라 영상을 기점으로 해서 운전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향을 하거나 뭐 가감속을 하거나 뭐 차선을 변경하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중간에 그 사람의 규칙을 빼곡히 이제 짜가지고 그 하나의 큰 AI 모델이 통째로 학습해서 내는 방식으로 그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간다. 그래서 그 카메라 센서의 영상과 속도와 차량 상태 등을 그 정말 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핸들을 몇 도 꺾고 이 브레이크 엑셀을 얼마나 밟을지 이 세밀한 그 정밀한 그 추론을 한다. 그래서 같은 행동에 대한 그 준하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인지하고 판단하고 이 제어를 하는. 그래서 이 모듈별로 따로 만들고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운전이라는 과제를 통째로 학습하는 그 과정이 정말 세계 탑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젠슨왕이 이야기하는 그 코스모스, 그 옴니버스 생태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공장에서 되게 유리할 거다. 근데 진짜 자율주행 시대, 그 세계는요, 전 세계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막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그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진짜 이 길이 맞느냐, 그 작은 부품까지 피하고 막 이런 영상 되게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이 자율주행의 그 대장은 테슬라가 맞고 이 부품을 써야 되는 거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대장이니까 같은 대장이에요. 예, 같은 대장. 예, 같은 대장이고 상생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죠. 테슬라는 엔비디아 거 안 쓰냐?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쓰잖아요. 예. 쓰니까 그런 거고 대신에 이제 현대차 쪽, 이 현대모비스나 이런 쪽이 같이 부각이 됐던 건 이 생태계 안에서 진짜 시연을 하고 구현을 하는 쪽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되게 AI 팩토리 쪽에서는 되게 대장이 맞구나라고 인정을 받아버리니까 다시 한번 수급이 몰렸던 거예요. 예.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은 과거에 그 엔비디아 이야기 있다가 그러면은 대항마가 뺏는 거 아니야? 막 브로드컴? 막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브로드컴 올랐잖아요. 오르다가 다시 주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계속 가지는 않는다. 매크로에 대한 그 변수는 같이 적용이 되고요. 같이 적용이 되고 이 산업의 캐파의 대장은 엔비디아가 맞으니까 브로드컴은 중간중간 소외됐다가 우리 같이 인정받는 거 맞아 하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같이 인정받는 거 맞아. 이런 느낌. 그죠? 이런 느낌. 그럼 반대로 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그 이야기처럼 보면은 사실 엔비디아는 테슬라인 거고 브로드컴은 현대차 같은 느낌인 거죠. 현대차 그룹 같은 느낌인 거죠. 그죠? 예, 이런 느낌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은 이번에 또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테슬라와 연동된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이나노로 찍어내고 테슬라와 러브콜을 보내가지고 삼성이 엄청 부각이 됐었던, 그래서 삼성전자의 밸류가 리레이팅 됐던 그 초석을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서 좋았고 그 수혜가 가장 큰 수혜가 삼성전기 쪽으로 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삼성 테슬라 향으로만 삼성전기 쪽에서 바라보는 게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35년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2조 원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은 그때 엔비디아 쪽에서
수급이 한번 브루드급 때문에 눌렸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하면서 눌린 다음에 바로 올라오는, 그쵸? 그런 느낌처럼 혹시나 삼성전기가 바로 올라올 건가? 오늘?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은 또 방송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는 거예요. 리포트 끝단에 보시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남겨드려요.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 방송을 남겨드린 게 있어요. 그 오클로 앞으로 2026년에 여러분들 지금 하드웨어 살아나잖아요. 계속 삼성전자,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그러니까 왜 제가 SK하이닉스 계속 좋게 보냐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오버슈팅이 나오는 이 구조들을 먼저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쪽에서 오면은, 수급이 오면은, 다시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러면 먼 그림이긴 하지만, 미래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끝단까지 가면 SMR 쪽 수급이 강하게 몰릴 수 있다. 그 중심점에서도 오클로가 있는데, 여기였어요. 그날 방송한 게. 방송을 촬영해드린 게 여기였습니다. 근데 이 하단이 많이 눌리면 $60까지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런데 바로 올라 버렸어요. 여기서 여기 오른 게 30%예요. 금세. 며칠 거래가 안 됐잖아요. 뉴스케 파워도 여기서부터 여기 오른 게 40% 이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진짜 참고만 잘 하셔도 제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는지만 참고만 잘 하셔도 미장에서 대장도 같이 잡아갈 수 있고 국장에서 또 대장도 같이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때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60까지 오면 더 모으려고 했는데 못 모았어요. 아쉬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 입장에서도 보수적으로 좀 얘기를 같이 해서 시나리오를 좀 안 좋은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바로 오를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그려서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직접적으로 제가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적합성 원칙을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어디에서 사세요, 어디서 파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적합성 원칙을 받으신 분들, 투자 성향을 제가 파악한 분들 입장에서는 다 드릴 수가 있는 패밀리 포트폴리오가 있지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견해, 방향성 이런 쪽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점들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담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지금 만약에 당장 보시더라도 비중 자체를 분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1차, 2차로 나눠서 혹시나 모를 때 이렇게 눌렸다 다시 갈 수 있는 그 모멘텀들, 예, 그 모멘텀들을 꼭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셔가지고 분산을 잘 하셔서 이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보시면 이 구간까지 안 올 수가 있죠. 당연히. 예,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물량으로만 수익을 내셔도 지금 현재 주도 패턴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제약바이오 쪽 오늘 어제 해가지고 어제부터 해서 뭐 이렇게 올라와서 오늘 또 수익을 또 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오늘 또 상한가가 갈 뻔했거든요. 그죠? 사실 이 종목은 다음 주 제가 주식이 궁금할 때 컨셉으로 이미 짜놓은 각본이에요.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건드리고 그죠?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 모멘텀들 이쪽에서 은근히 살아나더라고요. 지금 반도체가 수급이 나갔다가 줄이고 그래서 소부장 쪽은 더 줄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쪽 대장들은 은근히 살아나고 있었던 이런 과정들을 좀 미리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좀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미리 이제 짜놓고 그쵸? 그 구상을 짜놓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막 올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그 과정에서 미리 아실 수 있게끔 많이 브리핑 드리고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면서 브리핑 드리겠고 지금 그 2025년도 말에 문의 주신 분들이 사실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물량을 좀 소화하기가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나 조금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대처를 해줘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뭐 아마 다음 주 쪽에서는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패밀리 포트폴리오 쪽에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진 않으셔도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같이 이제 모시고 가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많이 소개를 드리고 좀 모을 때는 확실히 모으고 눌림을 활용해서 또 추세가 살아날 때 있잖아요. 그때 비중을 더 담는 편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서 그때 어떤 종목들을 다음에 또 어떤 주도주가 나올지를 계속 이제 저희가 스크럼을 짜면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중과 그 다음 그 종목을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계속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처럼 제가 다음에도 정말 전략 잘 짜가지고 브리핑 드릴 테니까 그런 내용도 쭉 같이 함께, 함께 이렇게 스크럼을 짜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피처 이제 사정이 안 되셔서 못 오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커뮤니티 공간에 계시면은 그분들까지 저와 인연이 닿는 그런 모든 분들도 제가 최대한 시간이 날 때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전략 브리핑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꼭 잊지 마시고 참고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올해 이제 1주차예요. 그죠? 1주차인데 정말 되게 스펙타클하게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장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장세. 왜냐하면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또 스크럼을 짤 수 있는지 계속 우리가 강구해 봅시다. 예. 그러면은 또 제가 다음 주 방송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일도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